Was ist los mit dir, mein Schatz? Aha.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함수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문제 중에서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계산은 함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로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름은 sum입니다. sum. 그래서 SUM을 치고요. 탭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기 직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워드, 엑셀, PPT 부분을 드래그하면 E4부터 G4까지의 계산 범위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여기 합계의 난해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산된 답 안에 보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있죠. 얘를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우측 아래 포인트에다 대면 까만색 십자가가 되죠.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전부 더하는 답이 나왔죠. 자,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어떤 거죠? 에버리지입니다. AVER만 치면 에버리지가 왔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가로를 열어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줄에 있는 답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요, 엔터 쳤습니다.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도 답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까지 지금 답이 나온 상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다시 하면 이게 지금 공간이 남군요. 컨트롤 Z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Z. 이거는 드래그해서 내린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점수는 여기 워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요. 는을 입력하고 이꼴입니다. max라는 함수를 씁니다. max는 여기 데이터 중에서 전체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것이죠. 가장 큰 수를. 자, 탭을 눌렀고요. 자, 워드 전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줬습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온 애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답을 채워주겠습니다. 최저 점수는 자, 이꼴 표시를 하고요. 미니멈이니까 민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탭을 누르고요. 자, 워드 범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E4부터 E25까지 범위가 됐습니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점수는 10입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상위 5번째, 그 말 앞에서부터 몇 번째를 찾는 것은 라지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지. L자만 입력을 해도 라지라는 함수로 바로 가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라지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array라는 말은 뭐냐면 범위입니다. 찾아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번째를 찾아올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array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콤마요. 자, 여기 뒤에가 까만색이 K로 옮겨갔죠. K는 뭐냐면 몇 번째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니까 5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인수가 2개가 필요한 계산이니까 범위 하나 몇 번째냐라는 말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부터 5번째의 답이 나온 것이죠. 드래그 했습니다. 하이 3번째, 그러니까 꼴찌에서 3번째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스몰이 되겠습니다. 스몰입니다. 자, SM만 쳐도 나오죠. 탭키를 누르고요. 범위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엔터요. 이것은 하이 몇 번째의 말은 인수가 2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인수를 하나만 array만 입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떴죠. 이 상태에서 K를 지금 빼먹었죠. 는을 입력을 하고 몇 번째냐 그랬죠. 꼴찌에서 3번째니까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에러가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지금 맥스, 민, 라지, 스몰, 썸, 에버리지
등등의 함수를 적용하는 시트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카운트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통계함수라고 하는데요. 아까 여기는 우리가 구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블럭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하니까 sum이라고 입력을 하고 탭 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여기 박진이란 사람의 답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전체 답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자, 에버리지니까요. A, V, 2열. 자, 탭키를 누르면 에버리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과목의 범위를 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 전체 답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는 계산할 게 이게 에러 메시지가 떴죠. 이런 에러 메시지는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죠. 세 개의 합도 안 되고 나눌 수도 없는 숫자들입니다.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값이란 말은 뭐냐면 중간값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면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중간값이라고 그랬죠. 자, MEDI. 자, 메디안이라고 나왔죠. 메디안이라는 건 숫자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고 떴죠.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서 중간은 어떤 거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수 빼고 가장 작은 수 빼고 남은 수가 역시 100이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습니다. 각 줄마다 중간값을 구해주는 것이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얘는 찾을 값이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접수 인원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접수 인원은 전체 접수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불참 인원수를 포함해서 전체 접수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은 불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접수는 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든 문자든 안에 있는 수를 모두 개수를 세겠다. 이것이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A. 이것은 범위에서 비어있지만 않으면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비어있지 않으면 숫자도 문자도 모두 개수를 세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카운트 그러면 숫자만 개수를 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범위를 잡겠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엔터를 쳤습니다. 22명의 응시자인데요. 22명 다 응시자겠죠. 이렇게 전체가 22명씩 응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응시자는 불참 인원을 뺀 나머지가 응시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자의 개수를 세면 안 되고 숫자의 개수만 세야 되니까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카운트라는 함수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우리가 숫자만 개수를 세게 되겠죠. 그래서 21명이 응시를 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참 인원은요. 불참 인원은 불참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불참 인원만.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카운트 A 전체에서 카운트 A 전체 총원이죠. 전체 접수한 인원 중에서 가로를 닫고요. 빼기. 실제 시험 본 사람은 카운트가 되겠죠. 카운트를 빼면 가로를 닫아 보겠습니다. 앞에 카운트 A는 총원, 그 다음에 카운트는 응시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명씩이 불참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고 점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큰 수니까 맥스가 되겠습니다. 맥스. 자, 이것도 가장 큰 수를 구해보면 그래서 100점이 가장 크지 않겠어요? 자,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최저 점수는 가장 작은 점수니까 미니멈이죠. 민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범위는 드래그 했습니다. 답이 나왔으면 그 답을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80점 이상이 몇 명인가요? 인원수를 구하는데 인원은 인원인데 조건이 붙어있죠. 그럴 때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서 count하고 뒤에다가 if라는 걸 붙이게 되겠죠. 조건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개수를 셉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란 말이죠.
그래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으면 셀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함수죠. 여기 보면 range라고 있습니다. range는 우리가 여기 개수를 셀 범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범위. 이 범위입니다. 어레이도 범위란 입장이고 range도 범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이것은 조건이란 말인데요. 이 조건은 항상 큰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싱글 말고 더블입니다. 더블 포인트를 붙이고요. 큰 따옴표를 붙인 다음에 80점 이상이란 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80 이상 이렇게 쓰는 게 80 이상이지만 이상이란 말을 먼저 쓰고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80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도 큰 따옴표 뒤에도 큰 따옴표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로는 안 닫아줘도 닫아주겠습니다. 엔터. 80점 이상은 10명입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를 안 찍으면 에러가 나겠습니다. 70점 이상은 몇 명입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는 개수인데 조건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count if가 되겠습니다. 전체 범위에서 자, 콤마 큰 따옴표요. 크거나 같다. 이번엔 70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를 먼저 입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따옴표를 안 찍으면 에러가 납니다. 자, 19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통계 함수에 관련된 함수들을 몇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if 함수는 말이죠. if 함수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자,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냐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뭐뭐 하면 그러면 는 if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 누가? 이번에는 점수가 그랬죠. 그럼 자기 점수에다 체크를 합니다. 남의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80점 이상을 어떻게 쓴다고 했죠?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요. 이면이란 말이 뭐냐면 뭐뭐 하면 이 말이 콤마입니다. 콤마를 중간에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value if true라는 말이 뭐냐면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맞으면 값이 어떤 값을 실행할 건데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합격이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뜻이죠. 여기 문자면 항상 큰 따옴표를 감아줘야 됩니다. 큰 따옴표를 앞에 뒤에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자,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 뒤에 가니까 까만색 글씨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value if false가 뭐냐? false는 맞지 않으면 무슨 값을 쓸 건데요. 자, 맞으면 합격,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말이죠. 안 맞으면 불합격으로 쓰겠다. 불합격으로.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면 얘가 실행되고 안 크면 뒤에 부분이 실행됩니다 라는 뜻이죠. 계산식을 넣으면 계산을 하겠죠. 이거는 글씨를 써라 그랬으니까 큰 따옴표로 막아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개면 합격이면 이렇게 하고 불합격이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두 가지 조건이면 if나 한 번이면 실행하겠습니다. if가 우리가 한 번 나올 때마다 두 번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엔터.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가 알아서 90점 이상이 되면 합격, 90점 이상이 안 되면 이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왔죠. 93점이라는 숫자가 C3, 여기가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고 안 되면 불합격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내려가서 보면 더블 클릭을 해보면 C4가 이렇게 있죠. 드래그해서 내려왔으니까 59점이 80점 이상이 됩니까? 라는 뜻이죠. 안 되면은 되면 합격인데 안 되니까 불합격이란 답이 나왔겠죠. 눌러보면 불합격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if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월 실적이 1월보다 크면 올라가는 화살표를 세모를 작으면 아래 쳐다보는 화살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죠. 특수문자를 입력하라고요. 얘도 뭐뭐 하면 그랬으니까 if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if가 안 써지면 한글로 썼을 때는 가로를 강제로 열면 됩니다. 가로를 열면 바뀝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쓰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죠. 누가.
자, 여기서 누구라고 했죠? 2월 실적이 그랬으니까 자기 거 2월 실적에다가 이거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크면 그랬으니까 왼쪽을 쳐다보는 게 크게 되겠습니다. 얘가 크다라는 뜻이죠. 누구보다요? 1월보다. 이렇게 얘가 크면 어떻게 할 거냐? 뭐뭐 하면 콤마가 됐죠. 자, 크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까만 화살표를 만들라고 그랬죠. 이 특수문자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자, 큰 따옴표를 하고요. 미음을 입력하면 됩니다. 미음. 한자 키를 누르면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하셔야 되겠죠. 숫자가 아니니까요. 숫자는 그냥 써도 됩니다. 컷만.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큰 따옴표를 하고요. 미음을 치고 한자 키를 누른 다음에 아래 걸로 내려가는 걸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큰 따옴표를 입력을 했습니다. 뒤에 가로는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됩니다. 엔터.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번엔 차이 1번을 보겠습니다. 차이 1은 1월과 2월의 차이 값을 양수로 표시하시오 그랬죠. 1월과 2월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기서 빼기 1월과 2월을 뺐습니다. 그러면 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음수는 마이너스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부 양수답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ABS가 되겠습니다. ABS라는 함수를 쓰면 절대값을 구합니다 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가 전부 집어넣으면 함수에다가 빼기를 전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그럼 플러스 답만 나오겠죠. 양수만 답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뜻이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요. 차이 2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과 2월의 차이값을 표시하시오. 음수는 빨강색으로 가로를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죠. 자, 는 1월과 2월이라고 그랬죠. 1월과 2월. 자, 1월과 2월의 차이니까 여기서 빼기 2월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엔터를 쳤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썼죠. 근데 여기다가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차이값을 표시하는데 음수는 빨강색으로, 이 빨강색 가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때는 셀 서식에 컨트롤 1번을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에서 숫자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로를 빨강색으로 글씨를 쓰고 빨강색 글씨에 가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양수는 그대로 써지고요. 그대로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의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시오. 아니, 합계를 구하시오. 합계와 평균이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썸이라고 하고요. 워드하고 엑셀 PPT가 되겠죠. 엔터입니다. 에버리지도 한번 구해보죠. AV, ER, 탭 누르고요. 요거 세 개의 범위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죠.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2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2.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우수, 60점 이상이면 보통, 60점 미만이면 노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이 우수냐, 보통이냐, 노력이냐,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면 if가 한 번에 처리가 되고요. 세 가지 조건이 나오면 if가 두 번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이. 자, if.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if라는 말을 쓰게 되면, if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누가 그런다 그랬죠? 누가. 이번에 누구죠? 평균이. 누구 평균이요? 내 평균이 말이죠. 내 평균이 얼마 이상이면요? 크거나 같다를 먼저 쓴다고 그랬죠? 숫자를 먼저 쓰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80점 이상이니까요. 80점 이상이면이란 말이 뭐죠? 이면은 콤마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큰 따옴표를 지금 붙였습니다. 우수 콤마. 제가 여기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이거 잘 보시면 이제 보세요. 또 지금 조건이 아직 2개가 남은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if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if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탭을 누르고요. 또다시 if가 나오면 뭐라 한다고요? 누가 그래야 돼. 누가요. 자, 여기서 평균이 그래야죠. 평균이 자기 거 평균입니다. 여기가 n3이면 여기도 n3이 되게 되겠죠. 또 이상입니다. 누구 이상이죠? 이번엔 60점 이상이면 그랬죠. 60점 이상이면 보통이래요. 보통. 자, 보통이라는 글씨를 쓰고 싶대요. 보통. 자, 나머지는 맨 마지막 if문에서는 맞으면 보통,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맨 마지막은 true도 쓰고 false도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써버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 노력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를 몇 번 닫아야 되냐면 if의 개수대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if가 2번 나왔으니까 2번 가로를 닫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점입니다. 이 학점은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나머지는 F라고 나왔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건이니까 if가 4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의 if문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5개면 if는 4번입니다. 자, if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기 스스로 누가, 이번에도 평균이 그랬죠. 자기 평균,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번엔 누구 이상? 80점 이상이면, 아니 90점이군요. 90점 이상이면 A라고 쓰고 싶습니다. 다시 if, 2번째 if가 되겠습니다. 자, if를 써놓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그래야죠. 누가. 자기 거 평균이 또 이상입니까? 이번에 80점. 그럼 얘는 뭡니까? B가 되겠습니다. B.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써보죠. 자, 다시 한번 if가 또 나오겠습니다. 맞으면.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또 물어봐야죠. if. 또 누가 그래야죠. 또 그 자리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누가 이상입니다. 얼마 이상이요? 자, 여기서 70점 이상이 70점 이상이 있죠. 70점 이상이면 C 그렇게 나왔죠. C. 마지막 if문 4개가 나온다 그랬죠. if 또 누가요? 또 평균이 이상입니까? 이번에는 60점 이상입니까? 라고 나왔죠. 60점 이상이면 이번에는 D가 되겠습니다. D.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맨 마지막 if문은 true만 쓰는 게 아니라 false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라고 쓰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다가 맨 마지막 if문에서만 true도 쓰고 맞으면 쓰고 안 맞아도 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로를 몇 번 닫아야 되죠? 지금 이거는 if가 4번 나왔으니까 4번을 닫으면 검정색 닫는 가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A가 되겠습니다. 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if문에 관련된 설명을 잠깐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d, or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nd. 자, 여기 합계는 여러분 할 줄 아시죠? 이렇게 하고요. sum이란 문제를 풀고요. 함수입니다. 3개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모두 답이 나오겠습니다. 평균도 마찬가지로 는 average. 자, 전체 범위를 노란색만 줘야 되겠죠. 자기 것만. 컨트롤 엔터. 자, 평가 1을 해보겠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각 과정이 80점 이상일 때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하시죠. 자, 여기서 조건이 뭐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나왔죠. 그럼 if가 하나면 되잖아요. if는 하나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이 과목 모두가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모두 맞아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자, and도 if 안에다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면 누가라는 말을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워드가 몇 점 이상이라고요? 80점 이상. 워드만 맞으면 된 게 아니라 또다시 엑셀도
80점 이상 또 있죠.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도 80점 이상, 각각 80점 이상이 되겠죠. 이거는 각각 나열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으면 더 써도 되지만 로지컬 테스트, 자, 여기 보면은 4라고 나왔고요. 5라고 나오고 6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를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드 가로가 되겠습니다. 엔드.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true라고 나왔죠. true. 여기 보시게 되면 true도 있고 false도 있는 거죠. 여기서 true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요거는 합격이 된다라는, 모두가 맞다. 80점 이상이 모두 맞을 때만 true가 나오는 것이죠. true가 나오면 합격이고요. false가 나오면 불합격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and 앞에다가 if라는 함수를 이제 가져와서 중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면 가로를 열어주겠습니다. 맨 뒤에다가 얘가 모두 맞으면 이란 뜻이죠. 맞으면, 뭐뭐 하면, 콤마를 여기다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맞으면 뭐라고요? 자,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격. true가 나오면 합격이죠. false가 나오면 뭐라고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는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and라는 함수가 여기까지, and라는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다가 and라는 함수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true가 나오는지 false가 나오는지를 얘가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or이 써져 있으면, or가, 자, or이라는 함수가 or가 써져 있으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얘가 실행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것이. 근데 이거는 모두 맞아야 된다라는 뜻은 and고요. 한 개만 맞아도 돼요 라는 말은 여기가 all이 되겠습니다. all. 엔터를 쳤습니다. 맨 뒤에 가로를 하나 안 닫았더니 if 가로가 안 닫혔어요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누르지 말고요. 변경해 주겠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렇게 뒤에 가로를 닫아주겠다. 그랬으니까 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누르면 아까 true라고 나온 자리만 합격이라고 써져 있죠. 나머지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개라도 80점 미만이면 불합격,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하겠어요 라고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불합격 아니면 합격이기 때문에 if문은 true일 때 합격, 불합격, false일 때 합격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두 가지만 처리하면 되니까 이건 if가 한 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맞으면 나는 불합격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nd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or이라는 함수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 or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and나 or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워드가 80점 미만이면 작다 80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작다. 또 엑셀이 작습니다. 누구보다? 80점보다. 또 누가 작다고요? PPT가, 파워포인트가 작습니다. 80점 미만. 이 세 개 과목이 하나로도 80점 미만이면 이란 뜻이죠. 이건 all이란 말은. 그래서 이것은 앞에다가 if를 쓰고요. 자, 내가 가로를 열었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여기 or이라는 이 함수가 하나라도 맞으면 true가 된다는 거죠. 자,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라도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불합격이라고 우리가 쓰겠다라고 나왔죠. 불합격이라고.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합격이라고 쓰겠다라고 나왔죠. 이렇게. 뒤에 가로는 닫아줘야 되겠죠? 아까 안 닫아서 에러 메시지 나왔잖아요.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or이라는 함수가 여기서 딱 닫아줘야 됩니다. 가로까지 해서. 그리고 이면이라는 말이 콤마가 여기서 찍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합격이 됐고요. 아마 답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뒤집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ookup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함수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 보면은 플랜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P001일 때 이 플랜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여기서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찾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찾아오려면 뭘 찾아온다는 말이 뭐죠? lookup입니다. lookup. 그런데 P001을 찾아서 여기 있으면 찾지만 없으면 내려가고 없으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찾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죠. VLOOKUP. 자, 는 쓰고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뭐 찾으러 간다라는 뜻이죠. 누굴 찾으러 가죠? lookup value. 누굴 찾습니까? 찾는 값이 뭐죠? 자, 자기 겁니다.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P001이 되겠습니다. 자기 거. 콤마. 이걸 어디로 간다고요? 요걸 전체 표에서 간다라는, 여기 보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죠? 표 범위가 어딥니까? 찾으러 가는 표 범위가 이렇게 전체를 해도 되고요.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필드를 뺀 나머지를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이따 이거를 하나만 답을 구한 게 아니라 쭉 드래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참조 범위 요 부분을 픽스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툭 치면 묶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 인덱스 넘버라고 나왔죠. 열 넘버라는 뜻이죠. 열 넘버. 열 넘버가 뭐냐면 답을 가져오는데 이 플랜트라는 것이 답이 몇 번째 열애가 있냐면 열 넘버가 어떤 거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플랜트가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열이 지금. 열 번호가 2입니다. 2. 1은 안 된다고 그랬죠? 1은 맞나 안 맞나 비교하는 거니까요. 2번이 되고요. 3번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 번호가 컬 인덱스 넘버가 두 번째입니다. 콤마. 이 코드를 찾으러 가서 정확해야 찾아오는 거예요. 정확해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일치라는 걸 갖다 놓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됩니다. 탭키를 눌러야 됩니다. 탭키. 그래야 펄스가 오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여기서 찾아오겠습니다. P001은 여기 써졌잖아요. SEHZ 이렇게 써졌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지역도 여기서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도. 그래서 지역도는 VLOOKUP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VLOOKUP.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요? 역시 코드를 찾으러 갑니다. lookup value는 내 것입니다.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 것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 표 전체에서 이 참조 범위는 나중에 핸들링에서 내리게 되면 이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콤마. 이번에는 컬 인덱스 넘버가 뭐라고요? 이건 세 번째 열을 가져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답이 있어요. 열 번호입니다. 열 번호가 3입니다. 라는 뜻이죠. 콤마. 이번에는 똑같이 코드가 똑같아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일체에다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탭. 이렇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여기 네 번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걸 가져오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네 번째 걸 가져올 텐데요. 여기서 가져오네요. 자, 10코드라고 했죠. 여기가. 그래서 SHIP 코드죠. 10코드. 이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지역을 내놨는데요. 아, 이거는 나중에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찾아오겠습니다. 는 VLOOKUP. 이번에도 코드를 찾으러 갑니다. 내 거는 코드입니다. 내 것이죠. 내 것. 전체 범위에서요. 픽스를 시키고요. 콤마. 몇 번째라고요? 10코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4가 되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합니다. 탭.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코드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할 건데요. 지금 이걸 할 겁니다. 자, 여기 표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수량이네요. 수량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수량은 있어야 되나요? 컨트롤 Z.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지역하고 얘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만. 이거는 수량이 있는 거네요. 여기만 지우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 플랜트는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가져와 보자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아래표에서. 그러면 P010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오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HLOOKUP이 되겠습니다. HLOOKUP입니다. 자, HLOOKUP을 썼습니다. 찾는 값은 누구냐면 내 것입니다. 코드. 내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입니다. 표. 이 표는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표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내리면은 이 범위가 내려와 버리겠죠. 위의 범위가. 그래서 이건 픽스를 시킵니다. 자, 고정합니다. 콤마.
low라는 말은 이 표에서 몇 번째 줄에 답이 있나요? 아까는 열이었죠. 이번에는 몇 번째 줄에 답이 있나요? 플랜트는 두 번째니까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코드하고 코드가 여기에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플랜트라는 답을 구했죠. 이렇게요. 근데 이런 애들은 무슨 말이죠? 여기가 없다는 얘기죠. 없어. 찾아보니까 찾는 값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P015가 여기는 없습니다. P015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역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으러 간다고요? hlookup 찾는 값은 내 것입니다. 내 코드입니다. 내 코드를 가지고 이 표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전체에서 F4로 고정을 하고요. 콤마. 이번엔 줄수가 몇 번째 줄에가 답이 있습니까? 1행, 2행, 3행. 행수가 되겠죠. 3행이가 답이 보이죠, 지금. 그래서 가져오는 행수가 되겠습니다. 행번호입니다. 이번에도 일치해야 되겠죠. P010을 찾으면 여기서 P010을 찾아 똑같은 코드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쳤습니다. 부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을 값이 없는 애들은 에러가 뜨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에러가 나온 거를 아무것도 안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놔두고요. 여기 답이 구한 자리에 에러가 발생하면 아무것도 쓰지 마라.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면 에러가 발생하면 나오는 게 if 에러입니다. if 에러. 자, if 에러라는 함수는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자 탭키를 누르고요. 이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래 값은 여기다 쓰고요. value가 값이란 뜻이죠. 값은 쓰고 value if error라고 나왔죠. 에러가 나오면 뒤에다 써라. 에러가 나온 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이죠. 컴마를 찍고요. 에러가 나오면은 빈 공간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빈 공간. 그럼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에러가 안 나오면 앞에 있는 값을 쓸 것이고 에러가 나면 빈 공간으로 처리하니까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까만색 십자가로 드래그를 하면 에러가 난 애들은 빈 공간으로 처리가 돼버렸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자, 그럼 여기다가 또 if 에러를 쓰는 것이죠. if 에러. 자, 에러가 안 나오면 원래 값을 쓰고요. value는 값입니다. 원래 값을 쓰고 에러가 나오면 해당 없음이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해당 없어요 라고 해당 없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았죠. 그러니까 if 에러 안에다가 이 식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뜻이죠.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답이 나온 애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에러가 나온 애들이 해당 없음이라고 써지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if를 가지고 처리할 때 우리가 if 에러라는 함수까지 같이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학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함수를 기본 함수 그러니까 기초적인 함수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시고 천천히 여러 번 보시고 따라서 하시고 또 정지했다가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r das, was du verstehst. Aha. This is what you got to know. Love you though it didn't show. Ich lieb dich nicht, du liebst mich nicht. Ich lieb dich nicht, du liebst mich nicht. Ich lieb dich nicht, du liebst mich nicht. Ich lieb